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자, 뭐 정말 간만에 말하자면 학습 동기부여 이제 영상인 건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동기부여가 필요한 학습은 진짜 학습이 아니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요맘때가 되면은 학생들이 좀 지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학습 동기부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우리가 대학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죠? 대학.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들이 꽤 많이 나와요, 요새. 선생님, 이게 과연 이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하거든요. 대학의 학벌이 진짜 인생에서 많은 의미가 있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인스타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서도 대학이 무슨 의미예요? 라는 유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학벌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의 레벨,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학벌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인생에서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너도 한번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그 요새 한국 사회에서 대학 레벨 학벌의 정점에 있는 학과가 어디죠? 의대죠, 의대. 의학부. 여기 이제 학벌의 정점에 있는 어, 지금 상황인데, 현재 한국 사회가 그런데, 너네 의사 선생님들 찾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레벨 보고 의사 선생님 찾아가요? 그렇지 않잖아. 아니, 의사 선생님들은 학교 레벨이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된다. 여기 현장에 앉아 계시는 분들 알잖아요, 그죠? 딱 가면 붙어 있어요, 어느 학교 출신인지 다. 아니, 심지어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대부분 좀 괜찮은 학교들은 간판만 봐도 알아요. 연세, 서울 뭐 이런 거 다 붙여놓잖아요. 근데 너네 집 앞에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얘기할게요. 그 뭐 제가 무슨 뭐 학벌의 다툼을 조장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경희의료원 있고 연세의원이 있으면, 야, 그래도 경희보다는 연대의대가 입결이 높지 하고 난 다음에 연세의원 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냥 집 가까운 데 가고, 의사 선생님들 조금 더 친절한 데 가고, 뭔가 좀 더 편한 데 그냥 가고, 단골인 데 가고 이러고 말죠. 너네 병원 들어갈 때도 학벌 별로 안 따지고 간다니까. 보세요. 네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네가 구분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알겠지만, 대학의 레벨은 사실은 인생에서 되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물론 이게 아예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대학의 레벨이 높다고 해서 인생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정말 옛날 얘기겠죠. 지금은 이제 대학 레벨이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이 대학 레벨을 놓고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대학 레벨을 놓고 경쟁해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될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어쨌든 저는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요 얘기를 자존감이라는 얘기랑 관련을 지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 좀 덜 와닿으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나마 제일 와닿을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게 좀 웃긴 얘기긴 한데, 대학 레벨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자존감이 떨어져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열등감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남들 눈으로 봤을 때 좀 웃길 수는 있어요. 제가 뭐 대한민국이라는 학벌 사회에서 그렇게 나쁜 대학을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어땠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후로 계속 저는 서울대, 법대 여기를 가는 걸 목표로 살아왔어요. 서울대, 법대를 가는 걸 목표로 공부를 살아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후로. 생각해보니까 되게 오래된 목표네요. 이게 이제 그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쨌든 간에 입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서울대, 법대를 못 갔죠. 고대, 법대를 갔죠. 이게 그냥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법대가 없어진, 지금 이제 로스쿨로 대체된 시대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부모님 세대께 여쭈어 보면 알 겁니다. 서울대 법대 못 가고 고대 법대에 간 건 어쨌거나 입시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대학을 잘 간 거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대학을 잘 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일이 딱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저는 어쨌냐면, 내가 원했던 대학에 못 갔다라는 자괴감이 너무 컸던 거야. 나는 여기를 원했거든. 근데 못 간 거야. 이 자괴감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20대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방황을 하면서 보냈어요. 이것저것 뻘짓도 많이 했고요.
이것저것 이상한 짓들도 되게 많이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때는 내가 그 뻘짓들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을 붙였어요. 나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했고 어떤 정의감에 불타서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제 대학 생활을 다 알고 있는 제 아내랑 뭐 술 한잔 하거나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할 때 하면 저는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20대 때 서울대를 못 갔던 열등감에 휩싸여서 나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객관적으로 저를 봤을 때 그랬다는 거죠. 자기 객관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서울대를 갔으면 그렇게 살았을 거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는 거죠. 이 얘기 하나 해보고 두 번째 제 친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 친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해서 다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친구는 누군지를 특정하면 안 되니까 그 공부를 잘했던 적이 없는 친구예요. 그 얘는 고3 때 나랑 처음으로 같은 반이 됐던 애인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가 도대체 어떻게 고3이 될 수 있었을까? 얘가 도대체 어떻게 인문계 고등학교로 왔을까가 너무 의문이었던 친구야.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우리 때는 겨울방학 때 학교에 가가지고 강제 자습을 하는 고3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학교 가서 강제 자습을 하는 그 자율학습이라고 부르지만 강제 학습이었던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 시대거든. 내가 그 자습했던 첫날에 나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좀 잘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으니까 질문을 했던 게 뭐냐면 김소월의 진달래 그걸 가지고 와서 이 시 내용이 뭔지를 물어봤어요. 현장에 여기 조교들 앉았는데 얘들아 고3이 김소월의 진달래라는 시를 처음 봐서 이거 내용을 물어봤어. 얘가 이제 뭔가 공부를 할 만한 준비가 돼 있는 애니? 그러니까 아니잖아. 난 지금도 기억하는 게 얘가 고3 때 1년 동안 3번 나한테 한류와 난류를 구분하는 걸 물어봤어요. 나한테 와서 정시가 기억이 안 난다. 한류가 따뜻한 물이었지 차가운 물이었지 이걸 3번이나 물어봤어요. 내가 그때 진짜 솔직히 생각했거든. 와 얘가 공부에 큰 재능이 있는 애는 아니구나. 지금 이제 순환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보면서 나는 얘 공부해도 되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 아니 물론 성적도 안 좋았습니다. 얘는 성적도 안 좋았어요. 그 제 친구 K라고 할게요. 이 K라는 친구는 성적도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치면 요새는 점수가 다른데 우리 때는 이제 400점 만점이었거든. 얘는 항상 전과목 다 합쳐서 150점 언저리의 점수가 나왔어요. 이거 보면 되게 웃긴 점수지. 150점이라고 생각해봐봐. 거의 이거 이제 올림픽 정신으로 시험 치는 거야. 참가에 의의를 두고 시험 치는 거라니까. 아니 너네 400점 만점으로 과목 쪼개봐봐. 400점 만점으로 과목 쪼개면 국영수에 탐구 두 과목 하면 400점 만점이거든. 이거 150점 나오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니? 그치 탐구를 공부를 한 적이 없어 두 과목 10점 받았다 치더라도 국영수를 평균적으로 40점을 받아야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뭐 수학이야 공부 안 하면 40점 받는다고 치더라도 영어 40점 받으려면 듣기 빼고는 맞추는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국어 40점 받으려면 이게 좀 그래. 그러니까 진짜 답이 안 나는 점수였던 거죠. 얘가 근데 고3 때 엄청 공부 열심히 했거든.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 게 얘가 책상에 하도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엉덩이에 땀띠가 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수는 뒤지게 안 나오는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였던 거죠. 근데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우리 고3 때 담임 선생님 눈에는 너무 예뻐 보였나 봐. 너무 예뻐 보였나 봐. 왜냐면 이 친구가 그 보면 이제 공부를 안 했던 이유가요. 고1, 2 때 혹은 중학교 때 되게 좀 풍진강호를 사셨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되게 좀 거칠게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거칠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거친 인생은 다 겪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거칠게 살았어요. 이게 차마 이제 학생들에게 방송용으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거친 인생들을 좀 많이 살았던 친구인데. 근데 그래서 고3 때 담임 선생님도 이 친구가 되게 많이 사고를 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받았던 건데 너무 공부 열심히 하니까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얼마나 예뻤겠어. 얘가 얼마나 예쁘고 기특했겠어. 근데 얘가 이제 수능을 딱 쳤단 말이야. 세상에 기적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때 수능이 역대급으로 쉬웠습니다. 전국의 전과목 만점자가 66명이 쏟아졌던 역대급으로 쉬웠던 수능인데 얘가 수능에서 점수가 꽤나 올라서 나왔어요. 170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 점수대에서 20점 오른 게 크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내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0점은 안 됐던 건 확실해. 사실은 이 점수면 갈 대학이 없어요. 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에이 그래도 대학 미달되는 대학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 우리 때는 학령 인구가 좀 많을 때라서 내 기억으로 우리 때 수험생 수가 한 7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고3들만 기준으로. 아니, 나는 그래도 학생들이 많았던 시대에 살았었거든. 내가 고3 때 우리는 이제 그 한 반의 인원을 한 55명 이렇게 잡아서 15개 반이 있었어. 얼마나 학령 인구가 많았던 시대였겠니. 그러니까 얘는 사실 대학에 원서를 써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었어요. 그때는 막 대학이 미달라고 막 이런 시대가 아니었다니까. 지금이야 지방 대학들이 뭐 학생들 모집 못해서 문 닫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니까.
전혀 여러분들이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대학들도요. 무조건 경쟁률은 2대1, 3대1은 넘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소위 얘기한 4년제 대학은 원서로 썼을 때 붙을 수 있는 대학도 없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담임 선생님이 얘를 봤을 때 너무 예뻤던 거야.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던 게 너무 예뻐서 선생님이요. 진짜 알고 있는 인맥들 다 동원해가지고요. 예, 우리 때는 이제 대학의 경쟁률 같은 게 막 컴퓨터로 막 나오고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대학 직접 가가지고 전광판 보면서 경쟁률 보고 원서 놓고 막 이러던 시대야. 아, 내가 80년대생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그지? 아, 이게 웃을 일이야? 그런 시대도 있지 뭐. 그래서 그 막 대구에 있는 학교는 아니고 대구 근교에 있는 그런 대학들 그런 대학들 다 막 이렇게 주변에 아는 인맥들 다 풀어가지고 뭐 인원수 얼마 되고 다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달이 날 것 같은 대학을 세 군데를 써가지고 얘를 결국은 4년제 대학을 합격을 시켰어요. 얘가 4년제 대학을 갔습니다. 어느 대학인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얘기를 해봐야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대학입니다. 절대로 모를 만한 대학이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평생 이름을 들어볼 일도 없는 대학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해볼까요? 지금도 이 대학이 남아있는지 아닌지도 저는 알 수 없어요. 그 정도의 대학이에요. 됐지? 그런 4년제 대학을 갔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얘는 입시에서 성공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지 않아? 겨우겨우 그냥 이름도 없는 4년제를 갔는데 지방사립대 그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지잡대라고 부르는 데 있잖아? 그런 데를 갔는데 이게 어떻게 입시 성공이야? 근데 이게 얘한테는 어마어마한 자존감 상승의 계기였던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얘는 단 한 번도 자기가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점수가 그렇게 나온 적이 없는데. 근데 간 거야. 진짜 자존감이 끝갈 데 없이 올라갔어요. 이 친구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형사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실제로 이 대학에 가고 난 다음에 자신감이 엄청 올라가서 나 경찰 시험 치면 붙을 수 있겠다는 마음을 먹고 의경까지 가서 가산점까지 받아서 경찰 시험을 붙어서 학부생인 중에 경찰 시험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의 경찰 시험의 난이도와 당시의 경찰 시험 난이도는 다르겠지만 사실 한류 난류도 구분할 줄 몰랐던 친구가 경찰 시험을 붙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노력이 수반됐기 때문에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친구는 경찰이 됐어요. 20대. 자, 둘을 비교 한번 해봅시다. 객관적인 대학 레벨로 얘기를 하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비교가 안 돼요. 바꿀 수가 없는 레벨입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내가 20대 때 계속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해요. 이 친구는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경찰이 되기 직전이었을 겁니다.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얘가 나한테 연락해서 잔소리를 해요. 뭐라고 잔소리하냐면 야, 네가 어떻게 사는 거 들었는데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 빨리 대구 내려오라고. 이 사실은 사회적인 통념상으로 봤을 때는 이 레벨의 대학에 다니고 있는 애가 이 레벨의 대학에 다니고 있는 애한테 너 인생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되게 웃긴 얘기거든. 근데 우리 둘의 관계에서는 그게 맞았어요. 왜? 나는 열등감에 찌들어서 엉망으로 인생 살고 있었고 얘는 앞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자기 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대학 레벨이 주는 자존감은 딱 이거예요. 이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학 레벨이 인생을 바꿔주지 않는다니까. 고대 법대를 가면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고 지방의 사립대를 가면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되고 이런 시대는 아니라니까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대학 레벨은 자존감에 직결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자존감은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대학 레벨이 아니에요. 네가 정해놓은 너의 자존감의 마지노선인 대학이 있을 겁니다. 이건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제가 서울대 법대가 자존감의 마지노선이었던 것처럼 서울대 의대가 마지노선일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는 뭐 수능을 쳤는데 지방대 의대 정도 나올 점수 같으면 아예 안 가.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우리 조교 중에도 이제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뭐 어떤 친구는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아니고 인서울에 있는 대학 뭐 심지어 인서울 끝자락에 있는 한성대 서경대 이 정도라도 가면 좋아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아니 나는 그 정도도 필요 없고 그냥 셔틀버스 타고 통학할 수 있는 정도의 대학이면 충분히 만족하고 다닐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내 자존감의 마지노선인 대학은 다릅니다. 사람마다. 이것도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 나의 희망 대학이 아니라 내 자존감의 마지노선 대학을 얘기하는 거. 희망 대학이랑은 조금 얘기가 다르다는 거 알겠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이뤄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20대로 들어가는 10대의 마지막에 있거나 아니면 N수생 여러분들이라면 20대 초입의 어딘가에 있으실 겁니다. 됐죠? 요쯤에 있을 텐데요. 이 시기는 인생 처음으로 네가 했던 어떤 행동의 결과가 너라는 존재를 어떤 단체에 속하게 해줄지 말지를 결정짓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물론 이제 어렸을 때 뭐 특목고를 준비해보고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네가 간절하게 노력했던 대상에게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버림받을지를 결정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보세요. 그 첫 단계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사는지, 그 첫 단계에서 성공하면 어떻게 사는지를 극명하게 보시라고. 저 이거 극복하는데 진짜 시간 오래 걸렸어요. 저는 이 열등감을요, 사실 제 아내를 만나면서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알았어요. 아직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20대 초반에 내가 가지게 되는 열등감은 극복하기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20대 초입에 네가 열등감을 겪지 않을 네 자존감의 마지노선의 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은 하세요. 이건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벌이 인생을 정해주기 때문도 아니고요. 네가 어떤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바뀌기 때문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회는 그렇게 학벌로 이후의 인생이 모두 다 바뀔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단순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네가 원하는 자존감의 마지노선의 대학을 못 가게 되면 20대 초반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어마어마한 열등감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이걸 반증해주는 게 지금도 수험판에 유령처럼 남아있는 많은 N수생들입니다. 이들이 단순히 그냥 대학을 못 가가지고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N수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얘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답답한 친구들도 많아요. 아니 이런 경우들도 있다가 연대 의대를 갔는데 삼수를 또 하겠대. 이게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연대 의대? 왜? 갔다 오면 많은 것들이 보장되는데 또 한다고? 자존감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연대 의대를 가면 열등감에 시달릴 것 같으니까 또 덤비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자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에 만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존감의 마지노선을 위해서 공부하시자고요. 학습의 이유를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한다고 네 인생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소수는 있겠지만 이건 다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일 거예요. 대학 좀 잘 간다고 인생 안 바뀝니다. 다만 네가 어떤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네 자존감은 바뀔 수 있어요. 마치 말도 안 되는 지방살이대를 갔지만 어마어마한 자존감이 생겨서 빛나는 20대를 보냈던 내 친구 K처럼요. 저는 여러분들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습하다가 공부가 안 되고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거 해서 뭐하지? 뭐 대학 가는 게 인생에서 큰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딱 이것만 생각해 주세요. 자존감의 마지노선에 대한 가야 된다. 그래야 나는 열등감 없이 20대의 첫문을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는 거, 그 성과 하나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세요.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자존감을 위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